잠시 후 경기남부 경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경기남부 경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남부경찰에서 처음 시도하는 자급자족 온라인 소통 방송 폴리스 소셜 라이브. 네, 경기남부 경찰입니다가 오늘 대망의 21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뭐 또 다사다난하게 일을 이것저것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는 빨간 캠페인 행사도 참 이 자리에서 여기서도 네. 하고 네. 수원역에 가서 저희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이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저희 경기남부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코너 한번 소개를 김윤준 대원이 또 한번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또 뭐 하려고요? 해보세요. 요 What? 슈퍼카벨 슈퍼카벨 불러줘. 야, 컴온. Yeah. 제가 랩을 요즘에 관심 있게 네. 지금 추진 중이라서 또 오늘 아티스트로서. 제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Yeah. 요즘 또 근데 쇼미더머니 이거 방송 지금 랩입니까 시작해서 이거? 인천 아빠 날 요즘엔 수도 멜로디 랩 같은 거 네. 자이언티처럼 네, 맞습니다. 저희 첫 번째 코너, 저희 현장 경찰관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슈퍼컵을 불러줘 코너인데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어떤 부서에 계시는 경찰관 분들을 모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직접 들어보는 일을 했는데, 이번엔 최초로 부서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를 찾았습니다. 주제를 먼저 정한 겁니다. 어떤 부서가 아니라 어떤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 네. 누구를 이제 슈퍼캅으로서 불러야 되나, 그렇죠. 그걸 되게 고민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라이브로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꺼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보셨죠? 저희는 여기 소리가 안 들리긴 했는데 그 청와대 조국 수석님께서 맞습니다. 저희 수사권 조정 혹시 수사권 조정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수사권 조정? 말 그대로 수사권을 요즘- 조정한다. 네. 맞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말 그대로 뭘 조정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당스럽네요. 요즘 이게 네. 엄청난 화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경찰 조직 내에 두 분이 지금 속해 있으시니까 그걸 화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경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일 분들이 거의 아니, 대부분이 그러니까 들었긴 들었을 겁니다. 들었는데 네. 이 정확하게 뭔 말이지 약간 이 정도일 수는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누구는 경찰이랑 검찰이랑 밥그릇 싸움한다, 고도 얘기를 하고, 밥그릇? 누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누구는 그걸 하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알바냐? 네, 그렇죠.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이게 수십 년, 거의 20년 가까이 얘기가 되어 온 주제예요. 그렇게 오래나 됐습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그 발표 영상 보셨듯이 뭔가 일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개혁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까? 예, 맞습니다. 뭔가 뭐 이제 뭐 개혁하고 뭐 이제 변화시키고 약간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누구를 초청할까 기대됩니다. 이게 자칫 이게 캐스팅을 잘못하면 이게 안 하면 못하는. 뭐 약간 그런 강의가 될 수가 있어요. 강의. 오늘 약간 그런 심도 있는 대화. 그래서 그걸 피하자. 그걸 피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저번에 저희 그때 형사수첩, 기억납니다. 형사수첩이라고 경찰청 그때 라디오 저희 녹음했던 라디오 거. 다녀왔을 때. 그때 그 자리에 꽉돼지라는 분이 그때 꽉돼지님. 그 휴가 가신 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꽉형사님, 꽉돼지님. 맞아요. 그때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맞습니다. 그분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지금 두 사람을 이렇게 못 빼서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심적으로 고생하고 있다. 눈물도 쏟으셨답니다. 네, 눈물을 펑펑 우셨다고 세상에나. 합니다. 두 분을 못 뺏고 방송을 같이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수원까지 오실 수 있겠냐?
이 먼 곳까지? 예, 설마 경찰청에서 경기남부 경찰청까지 오실 수 있겠냐? 말도 안 돼. 언빌리버블. 제안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역대 게스트 중에 최고 계급자입니다. 최고령 잘해. 최고 경력자. 네, 최고 계급자. 계급자. 네, 순경, 경장, 경사, 아, 경정. 경위, 경감, 경정. 손을 설마. 없었습니까? 우선 이때까지는 저희 다 경위 이하였죠. 오. 현장 경찰관들 보니까. 세상에 오늘 경정. 저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 이분을 모실까 말까 하다가 제가 불편해서 이게 안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순서 의경으로서 저희가 이제 질문할 테니까 네네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왜 꽉 돼지라고 불리는지, 왜 곽 형사라고 불리는지 이 자리에 여러분 직접 저희가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곽문준 계장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저 계장님 자기소개 일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온 일명 꽉불리, 꽉돼지, 꽉형사라고 불리는 곽문준 경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청 소셜 라이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름도 슈퍼캅으로 좀 뚱뚱해서 슈퍼캅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얼굴이 나와가지고요. 네, 부담스러운가요? 아니 부담스럽지 않은데 원래 제가 화면빨이 좋은데 좀 충분히 좋으신데 어젯밤에 와이프와 좀 싸웠습니다. 올 때 머리랑 막 이런 거 옷도 좀 제대로 못 봐가지고 머리도 지금 쥐어 뜯기신 채로 나오죠. 네, 그래서 원래 보면 이제 하얗고 뽀얗고 예쁘게 잘 나오는데 지금은 잘 나온지 좀 지금 모니터링. 댓글 많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황지영님이 푸우를 닮았고 벌통 어디 있나요? 벌통. 젤리피쉬님은 호스가 있다. 아 그렇죠. 멋있다 이런 댓글이 많으니까 인상 좋다. 뭐 이게 좋은 반응 많으니까 기분 좋게 오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오늘 좀 그래도 주제 자체가 네네. 제가 아까 부단장님께서 저희 처음 소개하셨을 때 처음 수사권 조정. 예, 수사권 예. 조정에 관한 건데. 저도 뭐 이렇게 뉴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네.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를 다루고 있는지 그렇죠. 혹은 뭐 어떤 거가 지금 뭐 화두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맞습니다. 우선 수사구조개혁단이라고 예, 하시는데 예. 그 멋있다, 뭔가. 이름에서부터 뭔가 좀 예상 뭐 구조를 뭔가 바꾼다 그렇죠. 이런 예. 느낌인 이게 건지. 뭐냐면 사실은 수사권 조정하면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조금 조정한다라는 뭐 실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경찰에서 추구하는 바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찰은 본래의 경찰 업무를 하고 검찰은 본래의 검찰 업무를 하고 그리고 법원은 법원대로 본래 역할을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형사사법 구조, 수사 구조를 개혁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와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선도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너무 좋은데 좀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경찰은 뭐를 하는 겁니까?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뒤로 돌아보겠습니다. 본 나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수사는 경찰. 잘 나옵니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근데 지금 수사 경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차차 수사는 지금도 수사는 경찰이 다 하고 있지 않냐? 우리 경기경찰 소셜 라이브에서도 몇 번 방송했지 않습니까? 범인 잘 잡고. 저도 여기 오니까 굉장히 방송도 하고 설명도 드리지만 저도 현장에 있을 때는 야 너 일로 와봐 하면 다 왔어요. 그리고 뭐 제 눈빛만 봐도 바로 뭐 조폭 이런 데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지만 다만 문제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그 다음에 부패된 권력 이런 게 좀 정당하게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권한이 정당하게 행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아보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사건을 예를 들어 그렇죠. 제가 만약에 얘 김준수 집에 들어갔어 몰래 들어갔어. 나쁘는. 도둑이요? 아니, 제가 도둑을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테레비를 제가 훔쳐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방송 통해서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범죄 예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 범죄자 같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우리 김경률 부단장님처럼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범죄 많이 해요. 아유 좋은 분이시다. 항상 국민 여러분 멀쩡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만 들어도 좋으시죠? 네, 그걸로 맞아. 네. 그럼 이제 네,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사건을 발생했다고. 예. 제가 김윤수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김윤수는 니 어떻게 할 거야? 집에 있는 텔레비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바로 112 신고. 그렇죠. 합니다. 자, 112 신고하면 3분 안에 우리 지구대에 계시는 네. 또 우리 지역 경찰로 통칭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제 그냥 TV를 가져간 게 아니라 좀 잘생겼다고 네. 그냥 TV만 가져가면 되는데 한 대 때리고 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때리고 간 거에 혹시 DNA 같은 건 남아있진 않은지 네네. 이런 것도 찾아보고, 또 집으로 들어올 때 창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틀 같은데 지문이 CSI. 남아있고. 그렇죠. 크라임 씬 인베스게이터 이런 예. 거죠. 그런 CSI 요원들 이러면 괜찮습니다. 자제해 주세요. 우리 CSI 요원들이 다는 이 피해자의 신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문을 떴는데 그 지문에서 김경률 부단장의 지문이 나온 거예요. 와. 그러면 경찰관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지문이 떴는데 이거는 김경률이라는 사람이야. 빨리 가서 잡아야지. 할 때는 우리 형사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잡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전문 용어로는 범인을 특정해서 검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검거 같은 거죠. 뉴스에도 나오고 검거. 이게 검거를 하면 이 사람 앉혀놓고 너 이거 가져간 거 맞지? 이렇게는 요즘에 안 합니다. 존댓말 쓰면서 우리 김경률 씨가 우리 김준수 대원 집에 들어가서 이걸 훔친 게 맞지 않습니까? 물으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신의 지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증거를 내밀면서. TV에서 많이 보시는 이런 조사하는 걸 합니다. 이런 조사 단계를 거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 단계의 수사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검사한테 우리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절도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법정에 세워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 단계까지가 피해자 신고부터 시작해서 요청 단계까지가 수사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또 김경률 범인 집에 가서 텔레비전 있는 걸 뺏어다가 돌려주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검사로 하여금 재판에 보내도록 요청을 하는 단계, 이까지가 수사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소가 나와야 됩니다. 기소가 뭡니까? 정확히 기소라는. 기소는 뭐냐면, 그러면 경찰관들이 이렇게 증거들 모아가지고 검사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검사가 이게 보는 겁니다. 경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를 했나? 그리고 꽉 형사가 김경률이라는 범죄자를 조사하면서 때린 건 아닌가? 때리지는 않았나? 그리고 불법 체포를 하진 않았나? 이거를 다 검토 과정을 그걸 거칩니다. 검토하시는구나, 예. 그것도. 이거를 검토한 다음에 그래, 김경률 부단장이 범인이 확실해 하면은 판사님한테, 검사님께서 판사님한테 이 사건을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절도죄를 저지른 게 맞으니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판사는. 그게 바로 기소입니다. 을 무조건 검사가 그렇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판사님한테 이 경찰이 잡아온 범죄자가 확실하니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당신이 재판에서 처벌해 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기소입니다. 기소. 예. 그러면 재판은 뭐냐? 또 세 번째 단계 시작되는 겁니다. 판사님이 피해자, 김준수 대원께서는 TV를 잃어버리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김경률 부단장은 당신이 TV 훔쳐간 건 맞습니까? 맞는데 때리진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한 배 내야지. 안 때렸어요. 맞았어요. 우리 형준 대원이, 제가 봤습니다. 형준 대원이 형사예요. 아. 김 형사님. 저 사람이 그랬어요. 김 형사님이 지문 채취한 게 바로 김경률 씨께 맞습니까? 200% 맞는 것 같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맞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이거를 따져가지고 당신은 범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절도죄가 유죄입니다. 하는 게 바로 재판입니다. 그러면 수사, 기소, 재판. 와, 이 어려운 개념을 4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해가 네, 쏙쏙 이해가 되니까 사례를 그렇죠. 드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아니 댓글에 어디 뭐 경찰대학 교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 이제 대충 이제 이런 흐름은 알겠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지금 좋은 질문. 예, 그 이것은 핵심 뭐가 질문입니다. 문제라는 아,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핵심 지금 질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상적인 단계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재판하는 재판하고.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시민사회단체, 많은 학자분들이 우리나라 사법구조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지만 이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 검사가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김경률에 대해서 수사 그만하세요. 아, 중지. 중지. 또는 김경률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고 이 사건의 범인은 아 이거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범죄의 정서. 그렇죠. 형준대원일 이런 수 있습니다. 아, 이럴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우리 검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럴 수 그런데 있다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고유한 권한이 예, 그게 기소에만 이 재판을 이 사건을 평가해서 재판을 가냐 안 가냐는 기소에만 국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 언제든지 끼어들어 가지고 하지 마. 하지 마. 오케이. 또는 하지 마만 되면 상관이 없죠. 그 상관은 있지만 하지 마만 플러스 여기 말고 형준대원을 더 봐봐. 아.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A 말고 난 A 아닌 것 같아. 아니 영화에서 정말 많이 그렇죠. 다루는 영화에서 부분 보시면 아닙니까? 이 실제로는 아니 그게 그렇지는 원래 않아요. 검사가 할 수 있었던 영역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 역사적인 배경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있냐?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사 지휘권이라고 합니다. 수사 지휘권. 지휘할 수 있는. 아무 때나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맺고 그 결론을 밀어붙일 수 있는 권한이 수사 지휘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다른 큰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 하는 거. 뭡니까? 야, 김경률 수사하지 말고 그 사건 내가 직접 할 거야. 이거 영화에서 많이 본 건데. 그렇죠. 이거. 그런데 검사가 법정에서 나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변호사랑 공방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검사가 수사도 합니다. 이거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능한 예, 이게 우리나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만 가능하다는 게 전 세계 대부분 나라 그렇다는 거지 찾아봤더니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 아프리카의 우간다, 그다음에 남미에 있는 과테말라 뭐 이런 데서도 검사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있습니다. 우간다, 과테말라,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그렇죠. 뭐 세계 그런 국경입니까 경우 그게 지금? 그게 제가 찾는 데는 그 나머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뭐 이런 데는 한 군데도 못 찾았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권한에 관한 걸 제가 OX 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거 한번 이해하면 돼요. 플리즈. 저기 보시면 저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이죠. 저 노란색. 제일 위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한국인데 한국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개 있어요. 동그라미 오가 돼 있는 게. 왜 안 보여? 너무 작은데? 화면 좀 키워보시면 이해하면 돼요. 이거 되게 재밌네 오늘. 예. 이걸 보겠습니다. 무영장. 이 화면을 지금 아, 보시면 무영장 임신 구속권 긴급 체포만 동그라미에 돼 이 있어요. 긴급 체포가 뭔지 압니까? 지금 제가 김유수를 때렸어요. 그렇죠. 이때만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만. 근데 제가 김윤수를 때렸어. 근데 난 도망갔어요. 근데 잡아야 되잖아요, 저를. 그럼 그 이 사람 체포 영장 영장, 발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장이 발부가 되죠. 근데 그걸 또 검사가 안 해주면 못 잡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근데 이거 영화에서 그래서 막뭐 영장 요거를 이해를 영장 하기- 있어. 뭐 그렇죠. 야 영장 가져와.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체포를 어떻게 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이 체포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네. 체포한다. 112 신고를 하면 나갔는데 도둑놈 어디 있어? 했더니 저기 있어요. 그러면 체포하는 거. 이게 바로 현행범 체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건 뭐냐면 현행범 체포 법상으로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현행범 체포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긴급 체포가 있습니다. 긴급 체포. 긴급 체포. 긴급 체포는 뭐냐? 나갔어요. 근데 어제 살인사건 목격하셨다면서요? 아니요? 저요? 아니 목격했다 해주세요. 저 봤어요. 살인사건 목격했는데 어제 있었어요. 지금 범죄가 오늘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살인범 혹시 알 수 있어요? 그랬는데 저기 있어요. 갑자기 근데 못 잡는 거. 근데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잡을 수 이걸 있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는 뭐냐? 살인이나 강도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는 갑자기 우연하게 마주친 거예요. 범인 어디 있어요? 범인 혹시 당신이 범인이야? 똑같이 생겼어요. 깜짝. 이게 바로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체포가 긴급 체포입니다. 그냥 말씀드린 대로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는 범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살인범 같은 사람 우연하게 만나지 않으면 강도로 우연하게 만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 제일 많은 체포는 뭐냐? 판사님한테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영장 많이 들어보셨죠? 영장 갖고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사님한테 이렇게 원래는 우리나라를 빼고 다른 나라 다 이렇게 합니다. 판사님한테 이 사건의 범인이 이 지문을 감식을 해봤더니 이 지문이 김경률이라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수대원의 옷을 DNA를 검사했더니 그것도 김경률이라는 사람의 DNA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경률이라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게 영장을 주십시오 하고 판사한테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딱 갖고 잡고 가도록. 김경률 잡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검사가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은 검사님 이것은 김경률 범인이 맞으니 영장을 해주십시오. 싫어.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사님이 물어봅니다. 우리 형사님한테 형사님 연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형사 저 되게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부정적인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것도 먼저 해야죠. 일반적인 거 알겠습니다. 자, 김준수 검사님 이 DNA와 지문을 보면 범인이 맞습니다. 영장을 판사한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주세요. 형사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형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만하게 했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그렇죠, 영화를. 형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딱 그러면 판사님한테 가져가서 영장 주십시오. 알겠네. 꼭 잡아오도록.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다니까요.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예의가 갖춰져 있습니다. 서로가. 네, 서로가. 확실한가요? 서로가. 그렇게 해서 잡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인 권한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연기가 들어가지만 거만한 연기. 김경률이 범인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10억을 횡령했습니다. 이 사람을 빨리 잡아야 근데 됩니다. 지금 영장. 이거가 아니라 딴 걸 해야 돼. 아니 이거 안 됩니다. 야 이거 말고 지금 딴 거 잡아. 아니 이거 지금 도망간다 했고 10억 수만 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이거 빨리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덮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이 대부분 영화나 그렇죠. 이런 데서 많이 보게 되면 유착 관계가 또 있어서 너무 흑간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방금 보신 연기처럼 이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준수대원이 한 것처럼. 근데 간혹 이런 일이 이럴 수 일어납니다.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자주는 아니지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수사를 한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 검사가 갑자기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지? 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사건들이 요즘에 밝혀진 거 보면 이게 다 돈하고 관련이 있고 이 중간에 거르는 검사의 역할에서 또는 정치 권력하고 관련돼 있기도 하고 또 본인의 출세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경찰도 정의롭고 검사도 정의롭고 판사도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정의롭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러면 이제부터는 막 정의롭지 않은 일 하려면 막 눈치 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영장에 관련된 권한을 영장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판사가 영장을 도장을 찍어주기 너무 당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치주의의 근본 개념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들어있는 검사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승인을 안 해주는 게 만약에 경찰이 자백을 받아 좀 때렸어요. 아니, 너가 한 거 맞잖아.
그럼 때려도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때리니까 우리 방송을 진행하는 준비팀에서 엄청 고소해하시는데 막 때렸어요. 경찰이 수사를 할 때. 네, 수사를 때렸어요. 그거를 검사가 알게 됐어요. 당신이 수사할 때 때렸으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가 언제든지 큰 부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흔히들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범죄에 관련된 거를 형사사법체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범죄에 관련된 것들을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많은 학자와 시민사회 관계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검사는 형사사법체계에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거 중간에 내가 수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경찰이 수사하는 거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할 수도 있고 또 경찰이 영장 이걸 법관한테 판사님한테 영장 가져가게 하는 거 너 판사한테 가져가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이제 많이들 용어가 설명하자면 끝도 없지만 형집행권 또 이제 영장 독점적 영장 청구권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요. 좀 용어가 어려워서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검사는 형사사법 체계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권한,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봤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사례를 제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 영상을 플레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죠? 예. 학교 선생이 애를 성폭행을 했는데 이게 합의로 처리가 됐나요? 이게 합의가 되나? 이 하유리 되니 미성년자에다가 성폭행인데 감옥 가야지. 이놈 아버지가 지역 유지를 하세요. 괜히 좀 건드리면 괜히 좀 뭐요?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집에 돈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집에 돈도 좀 있고 이놈의 이런 건방진 태도가 내 목에 탁 하고 걸렸다. 발치까지 송백호 씨, 예. 당신은 지금 지민이를 5차례 성추행했고 2차례 성폭행했죠. 성폭행했죠. 네, 다리 근육이 뭉쳐 있길래 네, 다리 근육이 뭉쳐 있길래 스포츠 마사지 해준 게 스포츠 마사지 해준 게 전부 왜 자꾸 합의 다 불러가지고 그게 올라가지고 말귀도 잘 못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알아듣는 엄마 대충 지민이 윽박질러도 합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친구 다 있는데 지금 혹시 따로 이런 거 뭐 안 드렸다고 인사 그러시는 안 거 들어서 같아서. 그러는 건지 아이고구나. 어디서 지금 우리 검사님한테 그런 말씀? 네 나쁘놈이잖아. 내가 구독 시키니까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어서요! 일어나요! 알았어, 나와. 이제 그만큼 이게 범죄자 나쁜 놈이라는 거죠. 깜짝이야. 선배. 잘했어? 근데 요즘 잘 있었어? 여기까지 왔지. 넘어왔지. 너 일주일에 사건 한 일주일에 사건 150개 150개 하지? 일주일 내내 해봐야 조인성 티가 남 나. 제가 조인성 씨 역할 알겠습니다. 할게요. 티가 팍 나지. 여론 상황 보면서 주목 좀 받겠다 할 때 하나 딱 꺼내 들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신문에 얼굴도 나고 그래서 승진도 하고 팍팍 크는 거라고. 제가 대사 하려는데 대사가 없어. 우리 팀 들어오고 싶지? 너 우리 팀 들어오고 내가 싶지? 추천할까? 내가 너 추천할까? 저도 좀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조건이 있어. 진짜요? 근데 그 조건이 지민이 있어. 사건. 그 지민이 사건 있잖아. 그거 덮자 그냥. 예? 무슨 소리야? 피의자 형이랑 인연이 있어요.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하 직원으로서 좀 망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덮어주라. 덮자고 덮어주자. 덮어주자. 선배님, 무릎 꿇고. 야 태주야. 선배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왜 이래? 아이 왜 이래? 이거 그렇게 뭐 진짜. 너 일하면 잘 타잖아? 했어. 근데 나 이거 이상해지는 거야. 덮자고. 이거 덮어야 되나? 너 더 올라가야지. 너 더 올라가야지 여기서. 한잔 합시다. 그만할 거야? 지금 이게 더 킹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가 저 영화가 남아 있었구나. 네. 덮어. 항상.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많은 현장에 있는 검사들이 다 저렇게 부정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검사가 부정부패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정부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견제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찰이 저렇게 부패하면 누가 견제합니까? 검사가 견제하고. 검사가 부패하면 경찰. 그렇죠. 그런 구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한 직접 수사권하고 수사 지휘권이기 때문에 검사가 부패하거나 저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해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스스로 자정하지 않는 한 자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꽤 긴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광복 이후에 검사가 다른 잘못을 많이 검사도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받은 게 몇 번이나 된 줄 아십니까? 지난 70년 동안 딱 한 건 있습니다. 이번에 아닙니까? 딱 한 건 있고요. 그 전에는 경찰이 당신이 비리 연루되어 있습니다. 검사님 당신 나오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 나갑니다. 대신 그 사건 나한테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검사.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찰도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비리 저지르면 같은 경찰끼리도 견제를 하지만 또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판사가 경찰을 견제할 수 있고 판사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경찰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입니다. 근데 이런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권한들이 전부 다 검사의 절대 반지 아래 놓여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검찰의 권한이 강해진 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그러면 그렇죠. 이게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준수 대원이 정말로 소름 핵심 질문을 한 겁니다. 뉴스를 더 좀 많이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가야 되냐? 1912년 일제시대까지 가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예, 일제강점기. 일제라는 말이 일본 제국주의 준말이잖아요. 일본 제국주의라는 게 뭡니까? 나라가 국가 국민을 딱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 정말 팽창에만 핵심을, 이 나라가 이 돈 많이 벌려고만 힘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쉬운 말로 제국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나라의 국가 전체적으로 상하관계가 위계질서가 똑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똑바로 되는 게 아니라 꽉 짜여져 있어야 돼요. 모든 국민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은 경찰이 통제를 하고 경찰은 검사가 통제하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딱 만든 겁니다. 국민들 다 통제하기 위해서요. 그런 구조를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심어놓으면서 1912년에 일본이 이제 1910년도에 우리나라 완전하게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이.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그렇게 피라미드로 일반 국민들은 그 당시에 조선의 식민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통제하게 하고 경찰은 검사가 통제하게 하고 이 소수의 검사, 조선 총독부는 소수의 검사만 통제하면 전 조선을 다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검찰만 갖고 그렇죠. 있으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구조가 민주주의에서 가능하냐? 안 되는 구조입니다. 안 되는 구조예요. 그거를 일본이 이 나라를 좀 손쉽게 손에 쥐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이 터지면서 일본 국왕이 항복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패망하면서 이제 미군이 딱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정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시작되고 일본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거는 미군에서 메가더 장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딱 왔더니 이상한 거예요. 나라 구조가. 아니 검사가 모든 권한을 다 가져서 이게 말이 되냐. 당시의 검사는 민사소송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검사라는 사람이, 소수의 검사가 모든 나라의 공권력을 다 쥐고 게 말이 되냐. 이거는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해가지고 정작 일본에서는 1954년 국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구조를 깨버렸습니다. 1948년부터 이 일본에 있는 이 구조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미 군정에서 이 구조를 바꿔서 정작 일본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 보시자고요. 똑같은 구조를 일본이 우리나라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그대로. 때는 바야흐로 1952년 6.25 끝나고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1954년에 국회에서 실제 논의를 합니다. 그때 무슨 논의하냐? 그때 이 똑같은 논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년도죠? 18년. 2018년 지금이랑 똑같은 오히려 논의를, 지금을 모르십니다. 지금이랑 똑같은 논의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952년에 네, 그렇죠. 그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 논의를 하는데 그때 검사 출신 국회의원 또는 검찰총장도 나와서 다 맞다.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맞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실제로 잠깐만요. 이거 좀 저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예. 그래서 1954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때 국회 속기록이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 뭘 하냐? 수사는 경찰하고 기소는 검찰하는 구조가 맞는데 다만 우리나라 사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정은 당시에 시계를 1954년으로 돌려보십시오. 6.25 전쟁 이후에 나라는 폐허가 되어 있고 또 당시에 경찰이 일제 왜 순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순사에 대한 것을 제대로 청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 앞잡이하던 경찰이 그대로 광복 이후에도 경찰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대 당시에 독재 정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찰이 돈도 좀 많이 받아먹고 독재 정권의 앞잡이와 국민들 좀 탄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맞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좀 나라가 안정되면 그렇게 민주주의와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 잠깐만 일단은 일본 일제가 만들어 놓은 검사가 모든 권한을 독점한 체제를 조금만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벌써 지금까지 온 거구나. 70년이 넘게 흐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영상에 나왔던 그렇죠. 드디어 아까 조국 수석에서 말씀을 하셨던 저는 전 줄 알았어요. 그분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아까 조인성 씨도 자꾸 닮으셨다 그랬고 다 닮으셨네요. 아니 제가 고향이 전남 여수인데 네. 제가 여수의 조인성 하면 또 다 저로. 그런 악플 날립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네. 오늘 설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부단장님께서도 그 조국 수석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그게 확실히 드디어 2018년에 발의한 겁니까 이제? 그럼 뭐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충분히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구조가 너무 검사가 독점하면 검사가 부패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이제 영국의 액튼경이 유명한 이것도 명언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도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맞아. 상호 견제와 균형한 걸 만들자. 90년대 후반에 했다가 그때 좀 이따 하자 한 겁니다. 그때 사정은 뭡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을 조금 더 신뢰성을 높여보자. 근데 사실은 그럴 때는 이제 기득권에 있는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는데 기득권의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참여정부 때 또 한 번 했는데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MB정부 때 2011년에 또 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또 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와. 그래서 오뚝입니까 계속?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자꾸 이야기가 되냐면 이 구조가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내가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다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이 구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법치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좀 자꾸 바꿔보려고 하는데 결국 이거는 어떤 권력의 또 편중, 기울어진 운동자, 정치 권력과의 이런 또 심도 있는 논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돼야지만 전체적으로 구조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사회 개혁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디까지 왔냐? 한 번도 지금까지는 자 우리가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해봤는데 아까 말한 직접 수사권이 문제 있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앞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축소할 거야. 그리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앞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축소할 거야. 그리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이렇게 부여해서 대신 이러한 의무를 부여할 거야. 이런 쭉 안을 짜가지고 확정적으로 청와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모여서 도장 꽝꽝꽝 찍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온 겁니다. 참 반세기 동안 하지도 못했던 그럼요. 그런데 앞으로 남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아직 뭐 이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정이 아니죠. 네. 아, 이거 오랜만에 아이고, 우리 아이고. 부단장님께서 또 핵심을 꼭 짚어주셨습니다. 아직도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7, 80년간의 공고히 있던 또 1912년까지 가면 벌써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고해진 이상한 구조입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그야말로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개혁을 뒷받침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법입니다. 법. 그러면 법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까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정작 그 법을 만드는 거 어디냐? 국회인 겁니다. 국회.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만든 거고,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하냐?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표현이 멋인데 제가 한 표현은 아니고요.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한 표현을 제가 약간 차용을 했습니다. 국회의 시간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정부안이 아까 조국 수석께서 말씀하신 게 6월 21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고요. 이제 저희는 발표를 하면 이걸 빨리 논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해서 저희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한 석 달 가까이 지금 지지부진한 걸 겪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본격 논의를 하면 법안 통과까지 또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러면 어렵네. 그럼 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뭐 경찰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 복종을 해야 된다고 돼 있던 게 그나마 2010. 그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돼 있었어요. 복종을 해야 된다가 경찰과 검찰의 기관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가 명령을 내리면 경찰은 복종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제? 1954년부터 2011년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건 빠진 상황. 그렇게 마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구조는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용어 자체는 아니 무슨 지금 2000년대 명령은 복종하고 이런 게 어딨어, 무슨 일제시대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런 용어들은 빠졌지만 아까 실제 권한구조 같은 사실상 경우는 달라진 건 없다. 예, 수사지휘권 같은 형태로 남아있긴 합니다. 누군가가 이거를 확실하게 지금 뭐 수석님께서 하지만 뭔가 그 안에 있는 현직에서 일하시는 뭐 검사분들이나 지금 이런 조직 안에 있는 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꽉현 선생님처럼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나서셔서 이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그런 시간이 더 있어야, 저희도 이걸 얘기를 듣고 오늘 많이 안 건데, 이게 참 좀 알려줘야 될것 어려웠던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이제 칠순이 이제 곧 다 돼 가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112 신고를 해본 게 평생에 2번밖에 없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범죄가 우리나라가 그만큼 또 치안력이, 경찰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안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범죄를 겪기도 하시고, 또 범죄를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 경찰관의 한 사람, 형사의 한 사람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범인을 빨리 못 잡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체감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당장 옆에 내가 겪는 문제는 도둑들, 강도, 뭐 이런 거, 치마를 들추는 강제추행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자주 접하지, 무슨 거대한 권력, 무슨 뇌물이 오가고 정치 권력이 이걸 장악하고 이런 거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닙니다, 누군가 검사라는 사람한테 명령만 내릴 수 있으면 그 많은 권력을 손에 쥐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아무리 드리고 다녀도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했어요. 근데 언제 체감하셨냐? 지지난해부터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거 보니까, 아니 이게 그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거 국가 공권이고 소수의 사람 장악만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농단을 할 수 있는 이 구조 자체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구나, 내가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구나. 아니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이걸 주물 수 있는, 이거는 그 사람들을 내가 잘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갈등만 생기면 이 사람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돼서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미 OECD에서 지금 세계 경제 GDP 하면 12위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거는 급속도로 발전을 했지만 사회 여러 가지 인프라 시스템, 특히 우리처럼 이 형사사법 체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소수의 권력자들이 독점하게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체감을 하셔가지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하시면 제가 이렇게 입 아프게 안 떠들고 다녀도 됩니다. 여론조사 하면요. 2010년 이후에는 이런 구조를 개혁해야 됩니까? 하면 항상 거의 더블 스코어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만 해야 됩니다. 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요. 이런 이제 조금 비속어 써도 죄송한데 세 더블 스코어. 현재 같은 구조를 둬야 된다가 20%, 구조 빨리 바꿔야 된다 70%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하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돈하고 백만 있으면 마음대로 사건을 뒤집어 버리고 이런 구조는 더 이상은 노 하는 게 유전 그렇죠. 무죄. 유전 그 얘기 유전 무죄, 그렇죠. 무전 유죄. 예, 그게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댓글에도 이런 말이 올라와요. 경찰이 과연 그 수사권을 가지고 너희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너희 그럼 권한을 주면 너희가 그렇게 잘할 능력이 돼? 또 이래서 또 했습니다. 왜냐면 검사도 물론 검사도 정의로운 검사 있고 그렇죠. 부패할 수도 그렇죠. 있다지만 경찰도 그렇죠. 부패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나쁜 경찰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돈을 받고 청탁을 받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던가 예를 들어 뭐 자백을 강압적으로 폭력으로 받아내서 죄가 아닌데도 뭐 죄가 진 것처럼 맞습니다. 뭐 이렇게 덮어 씌운다던가 뭐 이런 또 약간 인권 침해적인 맞습니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자체가 뭐냐면 원래 그런 걸 거르기 위해서 검사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있는 겁니다. 경찰이 근데 그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대로 해집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도 있고 국가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여러 변호인분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도 경찰을 감시할 수 있도록 계속 열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 이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대신 검사도 같이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검사가 안 열어야 벌써 지금 기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찰들을 이제 그렇죠. 이제 대비해서 검사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검사를 대비해서 경찰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단장이 하신 질문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뭐래? 질문을 까먹어 버렸어요. 뭔 질문?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김수생 물어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인권 침해적인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그 보완 대책이 그렇죠. 그런 거는 충분히 저희가 경찰들도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권 대책들도 만들어 있고 변호인들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물어본 거는 앞으로의 권한 수사 구조 개혁 대비를 위한 것도 있지만 경찰 스스로 발전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혹자는 또 경찰 편인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이 누비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치안의 안정도를 평가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그냥 자주 1등 먹습니다. 자주 물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서 저희가 국민 또 못 잡게 되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게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돼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관광 오신 분들 중에서 당신들이 우리나라 관광 온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뭐 우리 형준대원, 준수대원처럼 무슨 한류 스타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다 보기를 제시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뭐가 가장 좋았습니까? 했더니 우리 준수대원, 형준대원이 아니었어요. 이런 한류 스타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1위가 치안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박수 한번 치아요. 치안이 안전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소매치기 없고 뭐 이런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은 더 발전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개혁과제 사업들이 30개가 넘습니다. 지금 하고 또 법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당장 경찰관이 무슨 제도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요. 경찰이 범죄자들 조사할 때 막 강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빨리 풀어! 뭐 진실의 방으로 이런 거. 진실의 방으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막 녹음제도, 녹화제도 도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들한테 전적인 권리를 우리 김경률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김경률 범죄자가 나 변호인 준수대원 불러주세요 하면 모든 조사를 멈추고 변호인 불러다가 같이 참여시키고 권한을 다 주고 이런 걸로 인해서
경찰도 발전하고 국민들의 권리도 보장되는 거지 그냥 검사가 수사지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필요한 제도 개선이 지금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마 하시고 싶은 얘기는 오늘 날밤 새서야 아마 그래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이틀 정도 얘기는 뭔가 해요. 확 빨려가듯이. 근데 지금 그렇게 5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50분이 돼가지고 지금 또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얘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근데 이게 결국은 국민을 위한다. 그렇죠. 이게 검찰도 국민을 위한다. 경찰도 국민을 위한다. 서로 다 국민을 위해서 이 수사권 조정을 하자고 이 구조를 개혁하자고 하는데 이게 진짜 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를 마지막에 진짜 딱 우리 국민분들께 이래서 해야 된다. 왜 이게 국민들한테 필요하다. 이게 딱 짧게 요약을 하고 끝마쳐 주신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가 정의입니다. 정의. 항상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18해를 경찰 생활을 했고 수사 업무에 종사한 게 13년 정도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항상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만큼 발전하고 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디선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정의를 비틀어 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 비틀어 버리는 게 우리 형사사법 구조에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비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언론에 관련된 문제, 재벌에 관련된 문제, 경제에 관련된 문제, 정치에 관련된 문제 이런 식의 손만 틀면 이렇게 손바닥 뒤집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이거를 지금 한참 바꾸는 게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화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충분히 잘 살아졌고 이제는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쉽게 바꿀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나라가 현재 우리한테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고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형사사법 구조에서는 바로 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그리고 재판은 판사가 하고 그러면 혜택은 국민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하다 보면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자꾸 경찰 편만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 많이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렇고 방청객분들 그렇고 공부할 때 잡으면 막 이렇게 장단지를 볼펜을 누르잖아요. 요즘에 제가 딱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경찰 조직 내 많은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경찰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가 항상 끊임없이 반성을 하면서 우리는 경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애초부터 이거 하지 말자. 그냥 검사하고 사이만 좋으면 우리는 다 끝나는 이야기지. 그래서 조금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또 현재의 세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70년 80년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발전만 좀 힘을 썼다면 지금은 정의를 바라서는 나라 요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해가지고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뚱뚱해서 장단지가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진짜 두꺼워. 하도 찔러가지고 부은 겁니다. 자기 반성을 위해서. 이게 맞습니다. 이게 결국 뭐 다들 소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은 검찰 힘 뺏어가지고 자기들 힘 키우려고 그러고 검찰은 자기들이 가진 힘 지금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희끼리 결국 밖으로 놓고 너희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아니다. 그렇죠.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정의로운 걸 위해서 이걸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누가? 검찰이. 이렇게 분리되고 재판은 판사가. 이 삼각체제. 삼각체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견제할 수 견제하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투명하게 가야 된다는 게. 뮤지컬 데스노트에 그 정의는 어디에라 노래를 갑자기 뭐라고 가사가 뭐가 있어요? 말 넘기면 한번 해주시죠. 그 노래가 이제 저도 저게 정확하게 이제 그 가사말이 되게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는데 아마 딱 해주신 말씀이랑 좀 일맥상통한다. 맞습니다. 네, 저 이렇게 기자님 지금 저희 55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을 잡아먹은지. 아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영역이 있구나라고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희가 정말 오늘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저도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이런 수사구조 개혁에 대해서 필요성과 방향성만 이제 설명을 드린 업무도 하고 있지만 또 틈나는 대로 이 팟캐스트의 형사수첩이라고요. 범죄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예방법, 대응법 그리고 양념 이 MSG로 우리 형사들의 뒷이야기도 많이 제가 알리고 있습니다. 형사수첩 팟캐스트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지금보다 더 이렇게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저희 팟캐스트 뭐 저희 이 둘이 그때 출연했을 때 형사수첩 좀 순위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렇죠. 우리 준수 대원, 형준 대원 나오셔가지고요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물론 제가 열심히 떠들 때만큼 순위에 올라가신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이 자신감으로 저희 정말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꼭 열심히 계속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계장님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정말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저희는 진짜 1시간 가까이 듣기만 한 느낌도 들고 저도 이렇게 제가 말을 안 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말 듣는 것만으로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 서울 경찰청까지 가셔야 되는데 참 멀리까지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길었네요. 조금 길게 했는데 유익했습니다. 정말. 어찌 보니까 수사권 조정에 수사권 이런 게 있다 경찰에 뭐 그런 개념 정도만이라도 많이 시청자분들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첫 번째 코너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코너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또 항상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어디 다녀오지 않습니까? 항상 어디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빠져드는 그런 시간. Now 현장 인사이드 현장 속으로. 현장 속으로 저희 저번에 파트 1으로 특별 형사대 저희 그때 안양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특형대. 그 특형대에 그때 순찰도 하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주세요. 부신 건물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뭐가 주로 떠요?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벌금이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불신 건물은 끝나고 이제부터는 차량 건물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 이걸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상한 차량 있으면 여기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사람의 면허 그리고 의무보험, 수배자 조회가 다 돼가지고 혹시나 수배자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추격까지 해가지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불신 건물 차량 버전 아닙니까? 사람 대신에 그렇게 생각하셔도 네. 그것도 이제 이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이제 약간 수상해 보인다. 그럼 바로 찍어서 혹시 뭐 그러면 뭐 대포차라던가 도난 차량 그런 거면은 검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해박합니다. 되게 이 지식이 되게 좋으셔서 그러면 저희가 추적해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뭐 대포차라면은 거기서 바로 검거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포차 안에서 대포가 나옵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차량으로 통해서 검거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되게 많은 거는 의무보험 미가입. 이렇게 갱신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의무보험을 미가입 차량은 그 위반입니까? 네, 운행을 원래 하면 안 되는 차량이어서 공도로 갖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혹시 뭐 조금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악질 범죄나 그런 악용되는 차량을 잡으신 적이 있는지. 그러면 아마 도주될 것 같습니다. 예, 도주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고. 그럼 이제 쫓아갑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확인해서 대포차로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바로 추격을 많이 했었죠. 그런 경우가 의외로 좀 꽤 있으시구나. 네,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목소리 같은 경우는 차량 같은 거는 뭐 보실 때 약간 느낌이 오나요? 원래 차량에 애착이 많으신 분들 세차를 많이 하시는데 좀 차가 많이 더럽혀져 있거나 그러면은 애착이 없으니까 대포차인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차량을 좀 꽤 많을 거야. 맞죠. 그럴 거예요. 팀장님 저희 차량 의심스럽습니다. 저 검정색 차량.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요 앞에 저거 약간 초록색 저거 조회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한번 조회해볼게요. 초록색. 약간 저는 약간 초록색이 약간 뭔가 딱히 뭐 이상 없습니다. 정상적인 차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다 차량 번호 입력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번호를 불러. 예를 들어. 네. 알겠습니다. 조회. 이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 오늘 지금까지 한 1시간 동안 약 몇 대 정도 혹시 검색이 됐는지 40에서 50대 정도.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00대 정도? 거의 그 정도 하신 거네요. 검문을 했는데 검색을 하시면서도 내심 한편으로는 또 이 검문이 안 되길 또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비 오는 날 굳은 날씨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고생하신 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알겠어. 지금 저쪽에서 다른 팀에서 차량 조회했는데 사기 시통보가 나와가지고 지명 통보자 적발했다고 GP팀에서 네네. 잡은 겁니까 그러면? 네, 저희가 적발한 겁니다. 지금 연행을 바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행은 아니고 저희가 출석 요구를 네, 시통부라는 것은 법정에 출석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라서 그분이 깜빡하고 안 나왔을 경우에 그 시통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발견하면은 출석 좀 해달라. 신기하다. 잡히긴 궤도 같은 느낌이네. 잡아도. 네, 궤도죠. 통보한 거는 기록에 남습니까? 그게? 네, 통보한 건 다. 그 다음이 이제 또 네. 넘어가는 거구나.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출석 안 했을 시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잡아가는 연행도 가능한. 경기남부 경찰은 2017년 이 특별 형사대를 운영으로 해서 2017년도에만 뭐 수배자 등 여러 뭐 형사 사범들을 4,217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이 특별 형사대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어떠셨는지? 저도 오늘 저희 둘이 불신 건문 되고 차량 건문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가 도로 순찰도 했었는데 순찰도 하고 의경 신문을 통해서 겪지 못할 일들도 많이 겪어봐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희 둘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남부 경찰은 더 노력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소로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현대 근무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다. 생각보다 늦게까지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같이 따라다녀 보니까 학교 선생이 애를 그냥 계시는 것도 아니고 차량 조회부터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저렇게 하시는 거 같이 경험해 보니까 정말 고생 많으시구나. 이게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차에서 뭐 조회하고 할 때 떨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혹시 나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내심 좀. 근데 그것보다 저는 그 불신 검문이 좀 더 긴장이 됐었던 것 같아요. 불신 검문 어려워요. 불신 검문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나 말 불신 검문을 딱 했는데 무슨 가져도 도망갈까봐. 그럼 그렇죠.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진짜 잡으러 뛰어야 되나? 저도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단장님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불신 검문이라고. 저도 안양에서 저도 기동대 있을 때 저렇게 근무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안양에서 하는데 차량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 이거 하다가 그 차를 따라가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때 뭐였냐면 죄명은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라고 하는 순간 도망을 차가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찰차로 따라 들어가서 그때는 저는 순경 애기 경찰이어가지고 병아리 새병아리여가지고 저는 그때 운전도 안 시켜줬습니다. 저 조수석에 타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된다 이거 하는데 와 그 골목을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또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잡았는데 그렇게 막 도망가고 또 출격하고 힘드시겠다. 저는 그때 교통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운전을 옆에 계셨던 우리 선배님이 운전을 잘하셔가지고 사고는 안 나고 결국 잘 잡긴 했는데 그렇게 항상 위험에 저렇게 노출되어 있는 업무다 보니까 아무쪼록 좀 건강이나 또 안전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범인들 나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2년 동안 뭐 9,000명을 검거했다고 했었나 그때.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죠. 1년에 4,500명씩. 저렇게 해서 그렇죠. 저렇게 해서 수배자들이 잡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특별 형사대가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해주시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안전하게 또 우리 거리를 다니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로봇컵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갑옷 같은 걸로 안 다치시게 경찰분들이 제일 그런 거를 또 잘 고생을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보통은 그 하면 무겁겠죠. 무거워. 카본 파이버 약간 가벼운 이게 우리는 달려야 되잖아요. 달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가볍게 한번 좀 어떻게 좀 개발해 주세요 한번. 제가 전역하고 과학자로 전역을 해서 사이언티스트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에 그걸 위해서 검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코너 제 현장 속으로 해봤고요. 세 번째 또 우리 코너 한번 이번엔 김유수 대원이 한번 해주시죠. 홍보단의 물어봐. 너무 말한데. 네, 저희 홍보단에 물어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질문이 제가 시나리오를 출력해왔는데 질문이 거의 지금 한 40개 정도 됩니다. 질문이. 맞습니다. 한 40개인데 이게 이번 한 해 신청해서 다 나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만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님이란 분이 사전 지문 등록제 기억나시죠? 저희가 한참 작년도 열심히 우리 애기들 맞습니다. 애기들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등록하고 실종됐을 때 바로 그 등록된 지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이 어린이집 교사시래요. 어린이집 교사인데 이제 이거를 그 원에 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 지구대로 가서 다 한꺼번에 등록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거기 어떤 학부모님께서 그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냐, 애기 개인정보를 그 유출시키는 거 아니냐, 나는 그 제도를 등록 안 하겠다. 또 자기 아는 경찰이 그거 개인정보 유출된 적이 있어가지고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근데 모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뭘 그런 몰라요? 부분을 약간 의심하실 수도 있고 걱정하실 수도 있고 악이니까. 그렇죠. 근데 아는 경찰관이 이걸로 정보 유출된 적이 있으니 신청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찰관이. 근데 이건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개인정보 유출된 건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루머였습니까? 루머입니다. 루머니까 사전 지문 등록하셔도 되고요. 경찰이 정말 그 보안 관리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입니다. 의무화하자. 이걸 또 의무화로 하자는 얘기가 국회에서 의무화하자고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의무화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겠죠. 강제니까. 강제. 그런 게 또 우리 아이 지금은 선택적으로 신청으로 하잖아요. 난 하기 싫은데. 뭐 이럴 그렇죠. 수도 있는 안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100% 강제로 하자. 그러면 국가가 모든 아이들의 또 정보를 갖게 되는 셈이잖아요. 영화에서 보는 그런 세상이 자꾸. 그래서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인권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이걸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뭐 실종자 협회 같은 데서는 정보를 주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안전을 위해 9시간 만에 아이 찾던 거 20몇 분 만에 찾게 되지 않았냐, 이 시스템으로. 그래서 해야 된다. 지금 이 찬반 양론은 있지만 저도 뭐 그에 대해서 뭐 딱히 좀 보안 개선만 된다면 또 의무화 되어도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접점을 찾아서 네네네. 한다면 또 나쁘지 않은 제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다음 질문 또 김윤수님 질문 한번. 김윤수님께서 얼마 전 교통안전 박람회 부스를 둘러보다가 신호등을 보게 됐는데 문득 횡단보도 신호등이 어떤 곳은 건너기도 전에 빨간불로 바뀔 때가 있고 어떤 곳은 다 건너도 계속 녹색불, 지역마다 구간마다 다른 건지, 뭐 렌즈 크기, 높이도 크고 상황별로 다 다른.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뭐였냐, 이분이 그 일산 킨텍스에서 교통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까지 뭐 교통 박람회를 보러 오셨었나 봐요. 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때 공연하러 갔는데. 공연했던데. 예, 맞습니다. 교통 박람회를 이렇게 둘러보셨나 봐요. 왜 오셨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와, 감사하다. 네, 그렇죠. 둘러봐 주시고 그때 꼭 말씀드렸는데. 네, 교통 박람회 왜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대한민국 선진 교통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셨는가는. 너무 멋지시네요. 네, 그렇죠. 김윤수님이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에 출근길에 어디는 신호가 엄청 길고 다 건넜는데 이미 다 건넜는데도 초록불이 아직까지 있고, 어떤 데는 건너기도 전에 초록불이 꺼지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다. 그럼 신호등 속도가 다 다른 거냐,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절 가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 네, 그렇죠. 왜 다를까요? 왜 다른가? 우선 건너가는 그 뭐라고 하지? 도로? 네. 도로의 그 길이. 네. 이에 따라서도 좀 거리가 좀 길면은 더 길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뭐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쪽은 더 길게 그걸 잡는다던가. 네네네. 맞아. 뭐 이런. 네, 이미지 올려주십시오. 이미지 올려주십시오. 저희 이미지가 지금 이미지 한번 크게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산수식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이 신호 시간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저게 뭐냐? 결론은 뭐냐? 수학도 해야 돼? 근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거리입니다. 거리. 이쪽 횡단 이제 꺼주세요. 꺼주세요. 거리. 꺼주세요. 머리 아픕니다. 이쪽 횡단보도 시작해서 이쪽 횡단보도 끝까지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스쿨존이나 이렇게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자주 다니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그런 데는 또 이제 좀 느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더 길게 그런 식으로 그 도로 환경에 따라서 지정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혜진님은 몇 번 물었던 이거 몇 번 많이 나온 질문인데, 저녁 후에 지금 딱 그냥 저녁 후에 제일 이거 하고 싶다. 저녁 후에 나 이거 제일 먼저 하고 싶다. 비즈니스 말고 일 말고. 진짜 그냥 이거는 뭐 약간
오프 더 레코드 느낌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제 온더 레코드죠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진짜로 공연이나 콘서트 이런 거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난 뭐 여행도 하고 싶다. 여행. 전 차 가지고 부산 내려가고 혼자 그냥. 다 여행이네. 그냥 혼자 일상을 좀 다시 돌아오는 기념을 통해 이제 좀 다른 바람을 쐬면서 해외를 나가고 싶습니다. 어디? 그러니까 어디든. 왜냐면 뭐 제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군대에 와서 네. 맞죠. 뭐 어쨌든 뭐 영예 활동이라는 걸 통해서 네네. 뭐 대한민국에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네네.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 여기서는 해외를 복무하는 동안 못 갔으니까. 그런 막연한 그런 거. 네네네네. 박찬울 대원은 어딜 나가든. 박찬울 대원은 저는 저녁이 한참 남아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박찬울 대원은 아직 그런 생각을 하면 괴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박찬울은 아직 아니야. 아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하람 대원은 심야 영화 보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고 싶다. 멋있는 척 엄청 잘하네. 예. 네, 아마 거짓말 같습니다. 제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게 둘 다 결국은 여행인 거네요. 뭔가 자유를 다시 찾는 듯한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여행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의경 우리 대원들도 이제 전역하면 뭐 할 거냐 물으면 전부 다 해외 여행입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뭔가 내가 이제 전역했다라는 걸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그런 거가 아닐까. 네, 그렇게 혜진님 여행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Travel. 예, travel. Va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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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단어 배틀입니까 오늘? 교과. 요코. 요코. 야스미. 그게 일본어로 여행입니다. 어떤 뭐 또 여행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규계. 휴식. 휴식. 그것도 일본어입니까? 휴식. 휴식. 예. 이렇고 정규선님은 이거 그때 저번에 저희가 경찰청 인권영화제라는 공연을 하러 경찰청의 그 인권센터에 갔다가 원래 거기서 댄스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때 마이크 줄설 때 좀 좁았죠? 맞습니다. 좁아서 힘들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던 그 댄스 무대는 못하게 됐어요 결국. 맞습니다. 이게 못해서 결국 갑자기 노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세트 리스트, 이 공연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딱 말씀드리면 일단은 막 이거를 막 다 준비해 가서 막 지금 노래 한 100곡을 준비해 가서 거기에 맞게 하느냐 이런 게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이거 완전 케바케입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김유수 대원한테 오늘은 좀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 이걸 해보면 어떻게 제안을 먼저 하시죠. 계획해서 하는 공연 상황도 있고 아니면 그냥 김유수가 갑니다. 문 닫고 이렇게 공기와 그 바람을 느낍니다. Feel air. 오늘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근데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김유수 대원은 이 레파토리를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때 그 저는 근데 즉흥도 많긴 합니다. 저는 이게 나가기 전까지 뭐 할지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건 거의 즉흥이죠. 이런 경우도 좀 많긴 합니다. 저한테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공기와 바람을 못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못 느끼는 공연자. 이게 필이 안 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뭐 해야 제가 됩니까? 뭐 할지 모를 때는 부장님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보통 때는 이제 자기가 그걸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재민님이 저희 홍보단이 그 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 연령이 제일 높은 사람과 제일 낮은 사람, 행위식 뽑는 거 제일 낮다. I'm very high. Very high. 저희 둘이 정신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나이도 높고 정신 연령이 높다. 아니 자기 빼고 이거는 뭐 저희가 얘기하기가 이거는 뭐 저희 대원들을 다 쫙 불러놓고 이제 그러면 제일 좀 낮은 거는 하지 말고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 찍으세요. 본인들 말고. 둘이가 서로 말고 하는 사람. 네. 그리고 그 이유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제일 낮을 수도 있고 제일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오면 다 똑같아집니다. 하는 일과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뭐가 그렇게 높고 낮다가 그런 게 진짜 없습니다. 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저보다 뭐 10살이 거의 어린 대원들인데도 뭐 어떨 때는 저보다 선임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가장 선임이기 때문에 거의 가장 선임일 때 그런 게 없는데 초반에는 저도 이제 많이 모르는데 저보다 10살이 어려도 저보다 많은 걸 알고
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네네. 진짜 형 같고 선임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저희가 또 아직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은 나이나 변하셨어. 모든 게 좀 높은 편이긴. 본인은 어때요? 저는 그냥 제가 제일 딱 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김준수 대원이 정석적인 답변이었고 김영준 대원은 내가 제일 낫다. 내가 제일 낫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분 이건 실명 아니고 임산부가 아닌데 요새 지하철에 임산부석이라고 따로 있죠. 있습니다. 임산부가 아닌데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처벌이 가능하냐?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임산부가 아니야. 임산부 앉아라고. 근데 그게 의무입니까? 의무가 아닙니까? 의무가 아니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처벌 불가능하지 않죠? 그렇지만 배려석입니다. 배려. 그냥 배려. 예, 지금 법률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노약자석은 의무입니까? 의무가 아닙니까? 그 노약자석? 뭐 이런. 제가 엄청 노안인데 노약자석에 앉으면 그것도 다 내가 볼 땐 그건가 보다. 배려입니다. 배려구나. 배려입니다. 배려입니다. 배려인데 그걸로 뭐 잡아갔다 이런 거는 그렇죠. 안 되는구나. 그런데 임산부인데 내가 임산부야 지금. 임산부인데 지금 앉아야 돼. 너무 힘들어요. 임산부가 되면 정말 만삭이 되면 너무 힘들어. 당연하죠. 근데 거의 뻔히 임산부석인데 남자든 여자든 누가 앉아 있어. 그런데 모르는 척. 그럼 앉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세요. 사진 찍어서. 네. 앉고 싶을 때 말입니까? 임산부석에 앉고 싶어. 그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척 막. 저기 이걸 뺍니다. 이렇게. 라붐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사람인지라. 네네. 민망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근데 하긴 거기 애초에 안 앉겠구나. 그렇죠. 앉은 사람 민망함을 알 사람이면 안 앉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지하철 타면 신고 어디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신고하라고 뭐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번호가 써져 있어요. 문 같은데 보면 거기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지금 몇 호차 어디로 가는 몇 호차 몇 칸인데 몇 번째 칸인데 네네 지금 임산부석에 계셔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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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 지금은 거기 임산부석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근데 이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폰을 빼야 되겠구나 무조건. 못 듣는 이제 거야. 그때는 이걸 그때는 이제 빼야겠죠. 하고 리슨. 근데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여기로 이런 문자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신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기관 그 열차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업무 마비되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하면 되지. 그 정도로 그 앉는 배려를 하시는 게 많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임산부석이나 우리 노약자석은 좀 배려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우리 지하철 이용 문화가 되지 않을까. 나중에 다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조금만 양보를 해주시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했고 이키우치 노리코님이 대원들은 언제까지 공연에 참가하는가? 이렇게 행사나 공연을 언제까지 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이거 좀 궁금했습니다. 언제까지 참가합니까? 이 라이브 방송을 빌어 부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저희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녁이 뭐 지금 50 며칠 남았고 지금 90 며칠이죠. 100대 깨졌나요? 아직 100 안 깨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안 깨졌어요? 아직도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게.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그 100을 얘기했을 때 그때 그 대천 제부도 갔을 때인데 시간이 안 간다 그때부터.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 공연이나 행사를 참가할 것 궁금합니다. 같아요?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저녁 한 달 전? 군복무 전 끝날 때. 한 달 전에는 막 이제 입구도 하니까. 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11월 5일에 하시고 12월 29일 그날 아침까지 공연을 하고 간 대원도 있습니다. 그날 아침. 심지어 그날 행사가 경찰청에서 하는 10시 행사입니다. 이미 제대 시간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본인이 제가 그 사람한테 좀 하자 제안을 했어요. 아니 본인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당신 말고 이 사례. 사례. 그 친구는 팔레. 팔레. 그 친구는 이거 저글링이라고 있죠. 이거 막 이 대원이었어요. 멋집니다. 정말.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이 근무복을 입고
저희 경찰청 강당에 올라가서 막 공연했습니다. 공연 딱 하고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의경이 아닙니다 하고 옷을 번지고 던지고 뛰쳐 나갔습니다. 멋있다. 그래서 모든 앉아있는 사람들이 돌발 행동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민간인이 됐다는 걸 마지막 공연을 통해서 근데 뭐 충분히 그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전역하는 날까지는 한다는 거. 근데 그때까지 뭐 꼭 뭐 계속 공연이 생긴다는 건 아닌데 우연히 생긴다면 그럴 경우도 있지만 당일이나 지금 최근에는 본 적 없죠. 공연 당일이나 뭐 전날 이렇게 공연하고 이렇게 나간 대원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라이브 방송은 언제까지 하느냐. 라이브 방송. 이거는 지금 굉장히 굉장한 고심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아직도 얘기. 네, 지금 3명이랑도 얘기하고 있고 다 여러 환경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된 게 없어가지고 전 정해지면 저희가 가장 먼저 우리 친구분들한테 공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채은님은 총만 다루는 경찰이 있나요? 사격 전문가?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떨 것 같아요? 총만 다루는 경찰. 아니 뭐 스나이퍼입니까? 스나이퍼. 사수 뭐. 총만 다루는 경찰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그러니까 총만 다룬다라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사냥꾼도 아니고 총만 다룬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경찰이 총을 또 다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질문한 거는 이제 오로지 총에 관련된 업무만 하느냐를 물으신 것 같아요. 총에 관련된 업무만. 그 아침에는 총만 챙기고 그런 거 그겁니다. 퇴근할 때 총만 챙기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분. 그렇죠. 저희가 이게 논산에서 했었던 그 총기 관리하는 그런 것처럼. 근데 맞습니다. 그런 총기 관리하는 분도 따로 계시긴 계신데. 장비 관리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저 경찰 특공대 있죠. 맞습니다. 경찰 특공대. 경찰 특공대에서는 사격 특히 이 사격을 전문으로 하는 분은 꼭 계시고요. 꼭 계시고. K2. 지금 총기는 다양합니다. 총기는 정말 다양하겠고. K2 가수를 지금 한 겁니까? 조상님 생각이 나서 갑자기. 그렇고 또 경찰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사격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사격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격 마스터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또 사격 전문으로 사격만 이게 담당하시는 경찰관들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아님은 얼마 전 공연에서 가사 틀리는 모습을 봤다? 가사 틀리신 적 있나요? 누구지? 가사 틀린 적을 봤다? 저였나? 본인 맞아 뭐 하나 틀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뭐 어떻게 넘겼어요? 나 근데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서. 맞아 프레시 불러야 돼. 맞아. 뭐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손대지 말라. 아무튼 뭐 중간에 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제가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럼 본인들은 그럼 만약에 이렇게 활동할 때도 그런 실수한 적이 있죠? 저희 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럼 뭐 어떻게 하나요? 대처를 뭐 넘기나요? 네, 여러분 다 같이 이건가요? 뭐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냥 막 개사를 합니다. 마음대로 즉흥으로? 뭐라도 합니다. 그 본인은? 일단 똑같은 걸 하더라도 일단 합니다. 그냥 그 멜로디에 맞춰서 하고 일단. 맞아. 생각났다 이제. 그게 언제 공연? 영상을 한번 봐야 되겠네. 용건 때 아닌가? 맞아. 용산에서 했던 공연. 용건 때. 그 제가 영상을 보고 뭐 얼마나 어떻게 틀렸는지를 한번 또. 아무튼 손대지 하면서 느낌이 좀 이상하다. 입에 안 붙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뭔가 좀 맞습니다. 약간 좀 그랬는데 신선하지 않은 피라고 했나? 신선하지 않다고 했나? 올드라고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네, 그 공연 제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님이 홍보단 사라지는 거냐? 예, 사라집니다. 송지영님은 네, 홍보단은 사라집니다. 찬우라 울지 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지영님은 우리 경기 남부경찰청 내에서 혹시 여기 뷰가 좋다거나 여기 좀 경치가 좋다거나 여기 이 장소는 경찰청 내인데 이게 참 안 좋은 질문인 게 군인들한테 너희 살고 있는 군부대 위치 군부대에서 어디가 풍경이 좋냐고 물으면 축구 배고픕니다. 군인들한테 뭐 저한테는 회사인데 물론 뭐 좋은 환경이라고 그래도 감사해야 할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곳에 이제 제한된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축구 배고픕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특별히 지금 딱 경찰청 하면 생각나는 장소가 딱 있나요? 그래도 이 뒤에 어디? 이 뒤에 이 산 약간 뒷동산 수문탑 있는데 위에가 그쪽이 뷰도 좋고 뷰가 좋고 거기가 벤치도 있고 이래가지고 벤치 그렇죠. 있고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근데 본인들 그 2층인가요? 저희들 창가 쪽이에요? 창가 바로 옆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서로 마주 그럼 거기서 수원 시내 쫙 보이지 않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전혀. 저희는 보안을 위해 본관이 또 가로막고 있어요. 본관이 가로막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 보이는 구역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갔을 때. 더 끝자리는 되나? 안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에서는 안 보입니다. 저희는 그랬어요? 건물뷰입니다. 본관 건물이 건물뷰. 약간 본관처럼 막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건물이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는데 이 별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본관이 이제 그걸 막고 예 맞습니다. 본관뷰. 본관에 이제 앞에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경찰분들이 가끔 보이시고 인사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유진님은 홍보단의 마술사 대원들이잖아요. 김현준 대원도 있고 추성호 대원도 있었고 이게 마술 대원들이 있는데 혹시 두 대원은 이렇게 배우고 싶었던 뭐 마술 기술 같은 마술 같은 게 있느냐? 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순간이동 마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예전에 그 데이빗 카퍼필드가 네네. 그 이제 쇼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가 네네. 갑자기 이제 어떤 이제 전 이거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끝까지 안 알려줍니다. 현준이 안 알려주죠. 그래서 저도 뭐 오케이. 걔는 알죠. 마술사는 알고 있죠.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기 한 3-4개까지의 방법은 있는데 네네. 어쨌든 뭐 자기가 예상한 건 이 정도다. 근데 그걸 알릴 순 없다라고 하길래 뭐 엄청 뭐 그렇게 뭐 너무 생색을 내길래 나도 알고 싶지 않아. 퇴퇴퇴 하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콘서트 같은 데서 한번 쫙 하면 근데 정말 그게 너무 저는 신기한 게 거기서 이제 어떤 즉석에서 네. 어떤 관객을 한번 불러니다. 그래서 즉석 사진을 찍습니다. 네. 그곳에 사인을 합니다. 네. 그럼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그거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쓱 사라지더니 정말 무슨 휴양지 무슨 막 섬에 모래사장 같은 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완전 다른 장소로 그 사진을 막 이렇게 진짜 그렇습니다. 막 낮에 또 공연은 막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정말 그 사인에 그 지금 공연장에서 같이 찍었던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사진이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근데 그 본인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거 보라고 하면서 뭐 보내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대박이었습니다. 그 뭐지 아메리칸 사이코? 아메리칸 탤런트. 그게 그 비슷한 거네. 그것도 뭔가. 근데 그거는 사실상 그거는 쉽습니다. 그건 저의 그 동아리 마술 제가 또 동아리였는데 마술 동아리.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였지만 그거는 이제 정말 이 스토리텔링이 브리티시였구나. 영국 거였구나. 그 스토리텔링이 좋았던 거고. 막 가족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해법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스토리 구성이 잘 됐다. 그냥 그것만으로. 공연적으로. 그냥 그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였고. 형준 대원은 마술. 저는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는 휴대폰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려운 그건 아닌데 네네네네. 이제 좀 일상에서 좀 사람들한테 장난치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네네. 그거 그리고 김준호 대원이 얘기한 것도 들어보니까 그 요즘에 막 이렇게 하고 탁 떨어뜨리면 내가 없어지는 건데 그거를 제가 저녁날 저희가 하나씩 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가겠습니다. 충성. 괜찮겠는데 저 정문에 딱 나가가지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짱했는데 이제 없는 거야. 집에서 영상으로 안녕. 뭐 이런.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와 계신 분들이 굉장히 상실감을 겪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마술을 왜 하고 싶다고 생각했냐면 뭐 그 휴양지도 갑자기 갔다 올 수 있다. 냉모에서 자다가 뭐 타령을 하면 안 되지만 자다가 쓱 갔다 오면 뭔가 그런. 저도 그거 한번 봐봐야 되겠다. 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한님은 의경제복 직접 빨고 다니냐? 이거 전에도 했었죠. 직접 다 하면 세탁기 다 합니다. 빨고 팀 다니면 잘 되고 있습니다. 개고 뭐 다 합니다. 직접 다 한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박예슬님이 얼마 전에 여자 화장실에 또 몰카를 설치했다가 죄송합니다. 불법 촬영을 또 동사무소 직원인데 그 동사무소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그걸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조그만 구멍이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조그만 구멍에는 물리적으로 그 카메라 넣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테이크아웃 커피잔 있죠. 테이크아웃 커피잔. 그 투명한 거입니까? 아니 그냥 종이컵 흰색으로 돼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컵 거기다 카메라를 넣고 화장실 거기 안에 얹어놨답니다. 근데 다 쓰레기인 줄 알지. 쓰레기인 줄 안 건드립니다. 아무도 체크를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몇 개월 동안 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검거가 됐다고 그래요. 다행이다. 그러면서 아니 경찰이 순찰 돌면서 이거 카메라 우리 막 하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는데 매번 이게 왜 이게 안 돼?
안 잡혔을까? 몇 개월 동안 반복이 이거 순찰을 그쪽에 안 돌았을 수도 있고 돌았는데 이건 정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건 경찰이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3개월 동안 반복된 범죄인데 이거 어떤데? 저 3개월은 좀 네,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이 며칠도 아니고 화장실이 뭐 전국에 몇만 개, 몇십만 개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여기를 못 간 겁니다. 이거 왜 너희 이거 발견 못했어라고 하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 잘못했고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뭐 경찰 신고 출동 나가고 하는데 또 화장실을 다니면서 그 시간을 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효실님은 의경은 예비군 가면 옷을 뭐 입느냐? 뭐 입는지 아세요? 군복 입습니다. 저희 입대할 때 입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 우리 육군에서 입고 있는 우리 그 군복을 입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참 뭐냐면 저는 해경을 나왔다고 저도 이제 의경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딴 데는 뭐 부대 이렇게 마크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우리는 없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자기 이름도 제대로 이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딱 가면 의경이가 딱 표가 납니다. 쟤네들 의경이구나. 이게 표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제대하기 직전에 그 옷들이 집에 있는지 잘 체킹을 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집에 또 예비군 가야 됩니다. 또 군복 입고 사진 찍히겠지 또. 훈련장 가가지고 이 모자 쓰고 있는 것도 사진 찍히겠죠. 그러니까 군복 있는지 군화 있는지 집에 저녁 직전이니까 꼭 체킹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다 놔두고 갔다가 나중에 예비군 통지서 와가지고 군복이 없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홍보단 혹시 제 옷 거기 있나요? 연락 오는 대원도 너무 많아서 혹시 저녁 전에 그걸 꼭 체킹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환님은 홍보단에 최근 핫 이슈 같은 게 있냐? 뭐 있을까요? 요새?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나? 몸이 건조합니다. 요새 그렇습니까? 가습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고 뭐 또 생기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희님은 오랜만에 이런 공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전에 마이클 잭슨 춤도 추고 마이클 잭슨 춤 오랜만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 대원들이 본능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냐 아니면 좀 사전에 좀 맞춰보고 다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 있느냐 아니면 본능적으로 자기 몸이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맞추긴 했었던 게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대원이 자리도 바뀌기도 했고 자리도 바뀌고 네, 대원이도 이제 전역을 한 대원이 있어서 네. 이제 맞출 수밖에 없었어가지고 네네네. 맞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사전에 제가 대원들한테 말을 합니다. 이게 조금 제가 좀 맞히라. 제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요즘에 좀 이렇게 좀 유한 모습. 네, 좀 연습을 해주세요. 저는 불안하니까 연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했죠. 그러니까 대원들이 또 딱 시간 맞춰서 연습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또 오랜만에 하는 거는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고민수님은 저녁 후에 같이 이렇게 음악이나 이런 걸 같이 해보고 싶은 뭐 다른 가수나 아티스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 전 제 옆에 있는 선임님과 함께 저는 진짜 지내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서 저도 김영준 대원. 아니 서로 찍게 하지 맙시다. 딴 사람 3장. 저는 근데 뭐 다른 길이 없어서 이것뿐입니다. 저는 one way. 원웨이입니까? Only you, JS. 김준수의 위대함을 느꼈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옆에서 목소리 들으면. 그렇죠, 맞아요.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라서. 김준수는 형준이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근데 잘 음악을 뭐 안 들어가지고. 그럼 그건 뭐 생각나면 또 내자. 요새는 또 본인의 그거에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본인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여러 사항들에 본인 거 신경 쓰기도 바쁠 텐데 뭐 다른 사람 아티스트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없죠. 맞습니다. 그렇게 다벗기는 참 힘들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검경님은 왜 홍보단이 경기 북부 일산까지 공연을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원래는 잘 안 가죠. 잘 안 가는데 지금 저희가 뭐 이게 두 분도 계시고 저에게 뭐 인지도나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초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거나 진짜 막 2시간 이상, 3시간 막 이런 거는 사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런 건 거의 없는데 뭐 또 경기도권 내거나 또 우리 경찰청 단위에서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큰 행사. 근데 서울에서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근데 사실 좋은 겁니다.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격으로 그렇죠. 맞아.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거 제가 뭐 이야기 나중에 제대하고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 이따 알려주십시오. 네, 최서우 고란희님은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이때 대원들은 어디에 있나? 휴가를 써야 집에 가냐? 요것도 알려드려도 됩니까?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또 추석에는 추석 특박이 네, 맞습니다. 민주경찰에서는 대원들에게 집에 가 계시라고 꼭 무료로 특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래서 뭐 거리가 뭐 몇백 킬로 이상인 대원들은 뭐 제주도 이런 대원들은 2박 3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원들은 1박 2일 이렇게 해서 2일간 이렇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일인데 좀 짧긴 예, 근데 이제 본인 감사합니다. 예, 본인 휴가 요번에 붙여서 대체 공휴일까지 있는 것 같은데. 예, 본인 휴가 붙여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엔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코님은 일본에서는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에 경찰이 많대요. 경찰관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거 물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게? 초등학교까지는 경찰이 많아요. 진짜.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서서히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막 대통령, 그렇죠. 과학자. 맞아요. 대통령, 과학자, 뭐 경찰, 소방관 뭐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직업. 경찰, 소방관, 예. 의사, 예. 선생님. 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많았고. 그렇게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직업이 아무래도 한국도 똑같이 이제 인기가 많은데. 근데 예전에 딱 한 3, 4년 전, 5년 전에는 뭐 가수, 아이돌 가수, 연예인도 있었죠. 연예인이었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BJ라고 합니다. BJ. 스트리머. 인터넷 방송 BJ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뭐 거기도 활동 시장이 또 개척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연예인들보다 BJ를 더 많이 알아보고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노출되는 시간이 뭐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보는 것보다 네네. 오히려 그 뭐야 약간 방송 시청하는 방송을 더 보는 네네네. 게 더 많아서 바뀌었구나.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뭐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요새는 스트리머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김준수 피셜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고 맞는 거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저도 봤습니다. 그 기사를 저도 보도를 본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정규선님은 얼마 전에 기차를 타고 이분은 또 용산에를 오셨나봐요. 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차를 타고 지방에서 용산까지 오셨대요. 용산 뭐 한 거 있었나? 인권영화제. 왜 오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셨는데 지하철 경찰대 편을 페이스북 라이브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걸 봐서 그런지 기차에 뭐 경찰 이런 조끼를 입고 기차 안을 기차 경찰 기차 경찰이라는 조끼 입은 분들이 순찰을 하더라. 이게 뭐냐? 근데 아마 기차 경찰이라고 하셨는데 기차 경찰이라고 안 돼 있고 철도 경찰이라고 돼 있었을 겁니다. 철도 경찰. 이분들은 맞습니다. 이분들 지하철 경찰대하고 별도로 코레일이나 우리 이런 KTX를 관리하는 코레일이나 이런 데 소속이 되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지하철역 안에도 순찰도 하고 역사도 순찰하고 우리 경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저희 경찰청 소속의 경찰은 아닌데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또 그쪽만의 경찰이 있고 그렇게 순찰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현주님은 이거 여러분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데 그 왔던 찍혀있던 번호 있죠. 이거 왔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제보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어디다가 제보를 해야 되는지? 긴급할 땐 182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전화가 왔지만 이거 잡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 했죠. 182로 전화 주십시오. 112 긴급한 거. 지금 진짜 긴급한 거는 피해가 발생했다. 112로 해주시고 피해가 발생 안 했는데 얘 이거 잡았으면 좋겠다. 182로 그 번호를 제보해 주시면 그 번호 맞고 또 그 번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182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김수재 대원은 얼마 전에 전 좌석 안전벨트 맞습니다. 우리 영상 촬영을 했어요. 홍보 영상. 김현준 대원은 그때 외박이어가지고 김현준 대원은 그때 개인 사정으로 정기 외박을 가 있었고 김수재 대원하고 전좌석 안전벨트 이게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번 9월 28일 오늘 며칠이죠? 13일이죠. 13일. 보름 후부터 이제 단속이 시작됩니다.
28일부터 무조건 벨트를 전 옆좌석은 좌석에서 기본이지만 뒷좌석 모든 그렇죠. 도로에서 모든 도로, 고속도로, 뭐 일반 도로, 뭐 갑니다 다. 근데 뒷자리도 싹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 이제 안 하면 잡히는 겁니다. 설마 벨트 모양이 그려져 있는 옷을 판매하진 않죠? 아 이렇게. 와! 근데 솔직히 걸리진 않겠어. 설마. 와, 그런 김영준. 그런 제보를 빨리 판매를 시작해야 되겠고. 김영준 정말 대단하다. 김영준 정말 대단. 아니 왠지 눈만 보는 거니까. 여기 안전벨트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차고 있는데요? 아 진짜 그런 게 나올지도 모르. 근데 안 좋은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안전을 위해 차십시오. 이게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잡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안전 그리고 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자신을 위해서 차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벌금을 뭐 꼭 잡기 위해서 안 잡히기 위해서 차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아요.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벨트 안 했어. 그러면 약간 단속 그 범칙금액 기억납니까? 아 그거를 이제 운전자가 내냐 뒷자리가 안 맨 그렇죠. 사람이 내냐 네. 안 맨 사람이 냅니다. 아닙니다. 운전자가 냅니다. 운전자가 이게 착용하세요. 우리 버스 출발할 때 안전벨트 차입시오 얘기하죠. 버스 기사. 저도 그만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이 친구가 솔직히 싫어. 네. 근데 이 친구가 운전하고 있어. 네. 경찰 지나가 일부러 안 매. 그리고 이렇게 나쁘게 또 악용. 아니 왜 자꾸 그런 생각들만 하십니까? 옷을 벨트 있는 거는 따겠어 그냥 맨척하다가 옷인데요? 친구가 너무 싫어. 야, 얘 벌금 내는 거지. 경찰이 지나간 걸 보고 창문을 열고 일부러 이거를 안에서 나 안 메고 있다고. 그리고 벌금은 이제 벌금 범칙금. 그거 뭐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이거 약간 개정도 필요합니다 이거. 근데 제가 개정 촉구합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운전자 입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이 친구가 나를 고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가 내 차에 탔다. 매세요 이 말을 하면 됩니다. 증거가 없어 근데. 예 비디오 못 하십시오. 근데 블랙박스가 없어. 블랙박스 또. 핸드폰 카메라로 친구들아 벨트 매주길 바래. 출발하기 전에. 준수야 벨트 매줘. 나 신고하지마. 나 말했다. 형준아 너 그거 입지마. 나 말했다. 에이.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매야겠다. 그래 매주자 이거. 아유. 이래서 안전벨트를 다 매야 되는 겁니다. 네, 이래서 정해서 안전벨트 다 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벨트를 꼭 매겠습니다. 3만 원.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치밀한 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이게 2배니까 이제 대중교통들 있죠. 택시는 택시 기사님이 만약에 그 고지를 안 했으면 택시 기사님이 벌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그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버스 어떻게 합니까? 버스.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버스 시내버스는 다 매야 됩니까? 시내버스는 벨트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 일반 시내버스는 아예 벨트가 없습니다. 버스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 벨트를 설치를 할 계획도 있기는 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버스는 예산이나 또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거 시행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은 버스는 예외. 근데 광역버스나 이거 좌석버스 있죠. 여기는 다 벨트가 있어요. 여기는 안 하고 있는데 기사님이 말도 안 했다. 기사님이 단속 당합니다. 기사님이 벨트 매십시오. 이 방송도 안 나오고 말도 안 했다. 그럼 기사님이 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벨트 버스에 타셔도 이제 좌석 버스나 이제 이런데 근데 잠깐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 좌석에 25개입니다. 네. 25명이 다 안 맸습니다. 그럼 그 운전자분이 25명의 그 벌금을 한 번에 다 받습니까? 곱하기 25?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3만 원 곱하기 25?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뭐 그렇게는 어렵죠 사실. 그렇게는 제가 계속 너무 그렇구나. 저희도 잘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요새 출발할 때 뭐 벨트 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깜빡깜빡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9월 28일부터는 무조건 제가 버스를 매라고 할 겁니다. 왜냐? 저희는 버스를 어떻게 맵니까? 네, 너무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운전을 못해서 또 맨다고 하려고 너무 과격하셔서 맵니다. 벨트 매라. 아니 벨트 매라 그 말이 과격한 게 아니라 운전이 너무 과격해서. 아니잖아요. 부드럽지 않습니까? 박찬호 네가 이제 제대 오래 남은 당신이 얘기해 주세요. 운전 불편합니까? 오래 남았기 때문에 운전력이 지금 아직 조용히 하세요. 하세요. 되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불편합니까? 아니 운전이라기보단 네. 그 버스 시설이 열악해서 결국은 좀 힘들다는 거네요. 시설의 환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나 너무 편한데 참 뭐하는 짓인지.
그래서 저도 이제 28일부터는 벨트를 꼭 매라고 혹시 저를 신고하는 대원이 있을까봐 저희가 부단장님을 챙기겠습니다. 부단장님 벨트 매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혹시나 안 매면 부단장님이 그렇죠. 제가 벌금 내야 됩니다. 제가 벌금 내야 되기 때문에 벌금이래. 범칙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야 그 생각하는 눈빛 뭐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9월 I'm understand.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28일부터는 저도 딱 자리에 타면 USB 음악 같은 거 틀지 않습니까? 1번 트랙에 지금 벨트를 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수 벨트 맸습니까?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저는 아예 자동으로 틀 생각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꼭 벨트를 매도록 많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분들 꼭 우리 28일부터 이제 단속도 시작되고 하니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전자석 안전벨트 꼭 착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질문 몇 가지. 그리고 그것도 얘기해야 됩니다. 아동은 6만 원이랍니다. 2배. 2배입니다. 2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제도는 뭐 잡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줘라. 맞아요.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이게 감기가 안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9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미 다 전자석 안전벨트 시행하는 곳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김준수 대원 그 녹음한 그 영상에서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나레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꼭 그 영상 아마 다음 주에 나올 텐데 한번 꼭 보시고 28일부터는 착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혹시 오늘 소화 못한 거는 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일산에서 우리 그때 노래 프로그램으로 노래를 할 때 이건 김준수 대원 질문입니다. 그때 작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이 했던 곡을 한 번 더 거기서 또 했잖아요. 우리 박찬호 대원이 기타를 치고. 이것도 세트리스트 그 같은 질문이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김준수 대원한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김준수 대원한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시간만 다르게 해서 똑같은 노래를 해본다는 게 저는 그 느낌이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김준수 대원한테 해보자고 했고, 우리 또 유능한 박찬호 대원이 또 그걸 듣고 또 카피를 또 자기가 기타 라인을 다 따가지고 또 아주 스무스하게 제가 찬노라 따라고 했는데 다 따왔습니다. 맞습니다. 다 따서 또 우리 또 사전에 좀 얘기도 좀 했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두 대원이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오늘 방송 좀 길었네요. 이렇게 저희 21회 방송 오늘 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끝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그 수사권 조정 관련된 얘기 한번 하시고 끝내시죠. 뭐 모르던 거를 이렇게 또 방청객 분들도 그렇지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랑 공유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았고, 저도 알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저희 둘은 특히나 또 사회나 경제나 뭐 정치 이런 분야에 되게 나이도 조금 이제 30대니까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저 20대 때는 몰랐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빨리 하루빨리 좀 개정이 돼서 새로운 법안 마련이 발의돼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다. 이때까지 했던 엔딩 멘트 중에 제일 정리가 잘 되는 멘트. 진정성이 있고. 맞습니다. 준수대원은 저도 뭐 어쨌든 서로를 그러니까 적폐 청산을 하려면 이제 양쪽을 서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해서 뭐 물론 아직도 경찰도 견제할 수 있는 게 검찰인 것만큼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게 또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또 좋지 않나? 요새 고인물이라는 말이 인터넷 용어 중에 있잖아요. 고인물. 그렇습니다. 우리 고인돌입니까? 고인물.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경찰도 계속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검찰도 썩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과정을 해 나가는 거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진행 과정 기사 뉴스에 엄청 나오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뜨면 그때 했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공연하죠. 이번 토요일에 공연이 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있고 저녁에 한 번 있는데 오전에 비가 온답니다. 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취소가 될 수가 아니요, 그 정도까지의 비는 아닌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아요. 5mm 이내인데 그래서 제가 주최 측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주최 측에다가 우비를 좀 준비를 해달라. 혹시 비가 오면 천막도 해주고 준비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우비 1000개를 준비할 테니까 행사는 일단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좌석도 400개 정도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토요일날 죄송합니다.
요즘 한번 기침하시면 계속 하십니다. 이 병 났나? 약간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단 행사 진행이 되니까 혹시 홍보단 공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페이스북 보시고 저희 토요일 공연 취소될 일 없으니까 와주셔가지고 즐겁게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많은 시민분들과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